실강의를 하는 사이 편의점으로 한 시민이 들어옵니다. 곧바로 뛰어들어 강도를 제압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나다 편의점 직원의 고함 소리를 들은 교통순경에게 체포됐습니다. 편의점 강도의 경우 3년 통계에서 검거율이 100%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참 도둑 맨손으로 때려잡은 저 영상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지난달 이제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이었는데요. 이제 만취 상태의 50대가 갑자기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흉기로 이제 업주를 위협했습니다. 이 놀란 업주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폴리스콜이라고 부르는 경찰 비상벨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누르자 이제 누른 상태였고 그 사이에 이제 시민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강도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 알고 보니 이 시민은 태권도와 유도를 포함해서 6단인 무술 고수였습니다. 하지만 무술 고수라 하더라도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항하기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또 이 현장에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도착을 해서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자 사장님 혼자 계신다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바로 뛰어 들어갔죠. 이게 사실 저 새벽에 지금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강도의 표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사건도 새벽 시간 편의점에 여자 사장님 혼자 있었고요. 또 지난달 부산 엄궁동이죠. 거기서 여직원이 혼자 있던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담배 한 보루를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직원과 사장님이 함께 도둑을 쫓아가다가 소리를 질렀는데 다행히 도둑이 도망가던 방향에 교통순경이 떡하니 있었던 것이죠. 예, 호랑이 굴로 도망간 저 영상이 지금 나오네요. 저 모습인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직원과 사장님의 고함 소리를 들은 순경에게 도둑은 가던 길 그대로 잡힌 것이죠. 최근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한 70% 정도가 편의점에서 일어난 폭행이나 강도 등 주요한 사건 70% 정도가 밤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 혼자 있을 때 발생한 사고가 한 41% 정도로 되게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강도 짓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 혼자 있는지 미리 아마 사전에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사장님, 그죠? 네. 아마도 그렇게 봐야죠. 예. 요즘 CCTV 없는 편의점 거의 없잖아요. 예, 뭐 CCTV가 일단 다 설치된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요새 화질이 좋아서 용의자를 특정하기도 쉽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폴리스콜이라고 부르는 이제 경찰 비상벨이 대부분의 편의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계산대 밑에 버튼을 누를 수 있거나 아니면 수화기를 약간 옆으로 제껴 놓으면 자동적으로 112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역할을 톡톡히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의 최근 3년 동안의 편의점 강도 검거율을 보니까 100%가 나왔습니다. 이제 편의점 범행을 계획한다면 이제 붙잡힐 각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편의점 강도는 계속 생기는 걸까요? 예,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요. 특히 심야 시간에도 1인 혼자서 근무를 하고 또 현금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강도나 절도 범인들에게는 범행 대상 1순위가 되죠. 이번 사건과 같이 사실 폴리스콜 경찰 비상 호출이 있다 손치더라도 경찰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준비된 범인은 기히 범행을 하고 난 후 도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 사각지대인 혼자서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현금이 있는 장소에서는 범죄 데이터 등을 분석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남성이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주차된 차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더니 장갑을 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들이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참 요즘은 차량 경보단치나 스마트키가 보편화되고 있다 보니까 누가 주차된 차 일부를 열어보고 털어갈까 싶은데
차량 터리범들이 아직도 기승인 모양입니다. 네, 잠깐씩 편의점에 들린다거나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차를 잘 안 잠그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나온 차들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잠그면 저절로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사이드 미러 상태만 보면 차가 잠겼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범행 차량을 물색해온 터리범이 잡혔습니다. 19살 이모군은 지난 12월부터 부산 시내 주차장을 돌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9대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주차할 때 차문을 안 잠그는 분들이 꽤 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사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 관리원들이 있으니까 차량을 맡기고 나면 그냥 뭐 차문을 잠그는 걸 확인을 잘 안 하는데 네. 이런 범행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차량 문이 잠기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이 일부나 동전이나 소액인 경우에는 그 차량 피해자들이 신고를 많이 하지 않았고 숙박업소나 그다음 찜질방 그런 데 전전 근거하면서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고 또 뭐 PC 게임 이런 부분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근거에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 700만 원이면 이게 생각보다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뭐 전혀 상황을 몰랐나 보죠. 네, 뭐 도둑들은 차주가 잃어버린 거를 모를 정도로 예, 소액을 많이 훔쳤다고 하는데요. 몇만 원짜리 현금부터 뭐 상품권, 가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차 조수석에 두고 상가 계약금 2천만 원을 도난당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뭐 합치면은 뭐 한 해에 한 11,000여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하루에 30건 정도 그럼 전국적으로 차량 터리범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이거 좀 예방하거나 좀 지혜롭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오늘 저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네.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차트리 보면 주로 차문이 열린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만 봐도 네. 이 차가 차문이 열린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차를 주차할 때는 네네.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네. 반드시 차문을 잠그고 차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차 안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보관하지 마시고 네. 차를 주차하실 때는 CCTV나 방범등이 있는 위치 등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차트립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합격의 기쁨도 잠시. 언제 발령이 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합격자가 210명이고요. 발령자는 현재 없습니다.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 합격해도 이른바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일이 참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해서 요즘 교육대학 뭐가 상한까지요. 교육대학이 그 어려운 임용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이 꽤 되는 모양입니다. 예, 올해 이제 경남 도내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 수가 모두 210명인데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 신임으로 이제 일선 학교에 발령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경남교육청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휴직자 등을 감안해서 사실은 수요 예측을 결정을 하는데 2016년도부터 교육부의 일자리 창출 등에 따라서 인용 정책을 이제 저희가 그 필요로 하는 수보다는 더 많이 그 신규 임용자를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산출 방식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선 학교에 발령이 나는 숫자가 아니라 임용하는 숫자와 일선 학교에 발령이 나는 숫자가 서로 이렇게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 수급 상황을 교원 수급 상황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교육부가 지침대로 합격자 수를 알아서 조절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경남의 초등 임용 시험 합격자 수가 해마다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합격자 270명 중에 아직 발령받지 못한 대기 인원이 10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하고 이제 올해하고 합치면 317명의 교사가 이제 기약 없이 발령을 기다리는 건데요. 도교육청의 대책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 9월 1일자에 아마 18년도 임용 대기자들은 거의 적체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신규 대기자들이 현재 이제 대기 상태로 뭐 경력 단절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임용되지 못하는 합격자들뿐만이 많을 테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경남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기간제 교사로라도 임시 취업을 시켜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이 방법으로 뭐 해결은 어렵겠죠. 일단 도교육청 입장은 내년에는 모두가 대기자가 발령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아마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불안할 겁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사실 임용 같은 경우에 시험이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발령이 3년 동안 나지 않으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합격하고도 임용이 뭐 1년, 2년씩 막 늦춰져 가지고 아마 그런 걱정도 안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부산의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교 임용 선발된 인원이 214명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올해 부산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14명이고 3월 1일자 발령 인원은 203명입니다. 9월 1일자는 전원 발령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령 대기자는 1명도 없고 군대에 가면서 임용이 유예된 사람이 10사람 있었거든요. 그중에 2사람은 3월 1일자로 추가로 발령이 났고 8명은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사실 이거 옆집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비교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긴 한데 그죠? 부산은 근데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기자 없단 말이죠. 경남은 왜 이런 건가요? 예, 경남도는 최근 몇 년간 경기 악화로 인해서 복직자가 예측치보다 훨씬 웃돌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원 수급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분 후 이어지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불황의 아파트값이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주우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05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쇄되는 부산 진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코레일과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아이도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KNN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